30대 8억을 준다던 캠핑장이 2억에도 안 팔려요. 매달 455만 원씩 적자예요. 여러분, 은퇴 후 5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그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 대박이 나서 월 2천만 원씩 벌고 누군가 8억에 인수하겠다는 제안까지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 역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3년 만에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은퇴 후 5억으로 차린 캠핑장. 영원할 것 같던 황금기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평범한 가장이 전 재산을 걸고 시작한 캠핑장이 어떻게 위기에 부딪히고 그 처절한 실패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박진우입니다. 33년 동안 다닌 중견기업을 떠났습니다. 정년을 딱 1년 남기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손에 쥔 날 숫자가 찍힌 잔액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2억. 예금 통장에 모아둔 1억까지 합치면 3억이었죠. 아내가 따뜻한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좀 쉬어요. 그동안 일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잖아요. 건강도 좀 챙기고요. 저는 찻잔을 받아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퇴직하고 그냥 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퇴직했다고 해서 멈춰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몸도 성하고 머리도 돌아가는데 그냥 집에만 있는 건 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이름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봐야지. 그 무렵 코로나가 전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멈췄고 사람들은 답답함을 피해 자연으로 향했죠. 뉴스나 인터넷에서는 연일 이런 말이 쏟아졌습니다. 요즘은 도심보다 자연 속에서 돈 번다. 캠핑장 예약 석 달 전에 이미 마감. 캠핑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새로운 황금 시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평생을 일하며 성실함을 몸에 익혔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솜씨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죠. 캠핑장에서 내가 가진 모든 걸 제대로 써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캠핑장 수익 구조, 부지 선정 요령, 예약 시스템, 성공한 사장들의 노하우까지 밤새도록 검색창을 닫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사이트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했습니다. 이제 정말 나만의 터전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전국의 캠핑장을 알아보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천 쪽에 괜찮은 캠핑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와 함께 직접 그곳을 찾아갔죠. 충북 제천 백운면 저수지를 끼고 있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멀리 사는 물결처럼 겹겹이 둘러싸였고 바람은 평평한 땅 위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햇살을 받아 잔잔하게 반짝이는 물결이 제 마음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 바로 여기가 내 인생의 두 번째 출발점이구나. 그 순간만큼은 확신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캠핑장으로는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특히 원래 캠핑장을 하려던 분이 개인 사정으로 포기하고 급히 매매를 내놓은 곳이에요. 허가, 상수도, 전기 등 기본 작업이 끝나 있어 문의가 많습니다. 결정은 빨리 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어. 그리고 마침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억 원이 한순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래, 이게 내 두 번째 인생의 첫 투자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 집 공사와 캠핑장 조성 작업을 동시에 시작한 것이죠. 캠핑장에는 총 15개 사이트, 조경, 관리동, 그리고 제가 살 집까지 모두 마련했습니다.
투자 비용은 캠핑장 매입 3억 원에 설치 및 조성 비용 등 2억 원까지 합쳐 총 5억 원이 들었습니다. 대전에 있던 아파트는 전세 3억 원에 내놓았고 퇴직금, 예금, 전세 보증금 등 총 6억 원 중에서 5억 원을 투자하고 나니 1억 원 정도 통장에 남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일부가 캠핑장 조성에 들어가자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두는 게 좋지 않아?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2년 안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관리동에 매점을 운영하며 부가 수익도 만들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캠핑장이 완공되었습니다. 달그림 캠핑파크. 햇살 아래 반짝이는 텐트 자리와 정성스레 다듬어진 조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픈을 앞두고 부산에 사는 아들 정호가 캠핑장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반대했죠. 하지만 캠핑장을 직접 보고 나서는 와, 아버지 진짜 멋지네요 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요즘 젊은 감각을 가진 아들은 아버지, 요즘 SNS 홍보가 필수예요. 다양한 SNS 채널에 캠핑장 소식을 올렸습니다. 2021년 6월 드디어 캠핑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 주말 예약은 5팀이었어요. 가족 4팀, 커플 1팀. 손님들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정신없이 보내던 첫 주말, 그럼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는 손님들이 최대한 편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올라온 저수지 풍경 사진, 모닥불 앞 가족 사진, 그리고 캠핑 후기들이 퍼지면서 주말 예약은 거의 빈자리가 없게 되었어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실외 활동 수요가 폭발하면서 도시에서 가족 단위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약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죠. 다음 달 7월 주말 예약이 이미 꽉 찼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빼곡히 찬 예약 목록을 볼 때마다 저도 아내도 그야말로 꿈만 같은 순간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주말은 7월까지 이미 마감인데 계속 문의 전화가 오네요. 저도 아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 상황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캠핑장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활동량은 늘어났지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일하니 피곤함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즐겁게, 더 열심히 캠핑장을 관리하게 되었죠. 매일 이른 아침 캠핑장을 둘러보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내가 꿈꾸던 삶을 시작했구나. 매출 장부에 숫자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매점 수익도 꽤나 나왔습니다. 장작, 커피, 얼음 등 손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아 하루하루 조금씩 쌓이더니 눈에 띄는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7월은 성수기의 절정이었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사이트가 예약되었고 그달 매출은 무려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던 제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동시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평일은 조금 한산했지만 주말 예약은 10월까지 거의 모두 마감되었죠.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한 11월에는 예약이 더 줄었지만 그래도 캠핑을 즐기는 마니아들이 꾸준히 찾아주어 꾸준한 예약이 이어졌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올 한 해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캠핑장을 찾아주었고 매출도 좋아서 정말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다가올 캠핑 시즌을 기대하며 그동안 시설 보수와 정비에 나섰습니다. 캠핑장 운영을 경험해 보니 생각보다 보수, 유지비가 만만치 않더군요. 텐트 사이트 정비, 잔디와 조경 관리, 관리동 시설 점검, 수도와 전기시설 보수까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좋은 캠핑장을 유지하려면 이 투자는 필수야. 깨끗하게 정리된 사이트와 안전하게 관리된 시설, 이 모든 투자와 수고가 당연하고 꼭 필요한 과정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캠핑 관련 업체에서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호 팀장입니다. 겨울에는 캠핑장 매출이 많이 떨어졌지요? 요즘은 사계절 글램핑이 인기가 많습니다. 글램핑장을 운영하면 겨울에도 매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브로셔를 펼쳤습니다. 하얀 돔 텐트, 침대와 에어컨이 갖춰진 실내, 야외 테라스까지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10동만 설치하면 월 2천만 원은 기본 매출입니다. 저는 브로셔를 들여다보며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동당 1,000만 원, 10동이면 1억.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1억이요?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에도 저는 브로셔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이 돌아갔죠. 1억 원 투자, 글램핑 10동, 월 2천만 원. 지금 겨울 비수기 매출 500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수익이었습니다. 여보, 1억 원 투자하는 건 너무 무리예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1억 원을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캠핑장에는 조금 다른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버들이었습니다. 큰 카메라, 삼각대, 조명 장비를 가득 실은 차들이 캠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독자 수십만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채널을 자랑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이게 좋은 홍보가 되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촬영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선을 이곳저곳 끌어다 대고 데크 위에는 조명 스탠드가 세워졌습니다. 무거운 장비가 잔디를 짓눌렀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데크에는 스탠드 자국이 패여 있었고 전선 테이프 자국이 나무에 남았습니다. 잔디도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팀은 더 심했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밤 늦은 시간까지 조명을 켜놓고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옆 사이트 손님에게서 항해 전화가 왔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유튜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다음부터는 밤 10시 이후엔 조용히 해주세요. 그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콘텐츠 찍는 거예요. 제 덕분에 캠핑장 홍보가 되잖아요. 그들이 떠난 뒤 청소만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아내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손님들까지 안 온다니까요. 저는 빗자루를 든 채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리뷰에 이런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유튜버 촬영 때문에 밤새 시끄러웠어요.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5월 예상치 못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캠핑장 업계 관계자들과 투자업체에서 혹시 매각 생각 없으세요? 이런 전화가 잇따라 걸려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팔 생각 없습니다. 며칠 뒤 캠핑장으로 양복 차림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명함에는 투자 컨설턴트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사장님, 캠핑장 사업을 확장 중인데요. 혹시 매각 의향 있으십니까? 8억 원 정도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계약서 초안까지 꺼내 보였습니다. 8억. 약 1년 전 5억을 투자했으니 3억의 차익이 남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캠핑장이 이제 성장하려는 단계인데 내가 왜 이걸 팔아야 하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 최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자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몸이 힘들어져서 운영을 못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수지 위로 저녁 햇살이 잔잔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6월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컴퓨터 예약 화면은 빈칸이 사라졌습니다. 주말 모두 예약 마감. 작년 같았으면 기뻐서 웃었을 텐데 이상하게 제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전날 밤 손님들이 떠난 자리마다 지워지지 않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은 숯이 화로에 남아 있었고 기름때가 번진 그릴망이 데크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찢어진 음식물 봉투, 굴러다니는 소주병과 맥주 캔들, 화장실 타일 줄눈에는 검은 때가 끼고 샤워실 바닥엔 흙이 질퍽했습니다. 세면대엔 치약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솔로 문지르며 청소를 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옆 화장실을 청소하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새벽까지 해야겠네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새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짐을 내리고 텐트를 치고 웃음소리가 캠핑장에 퍼졌습니다. 해가 지자 숯불이 피어오르고 고기 굽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밤 11시. 손님들이 하나둘 잠든 뒤 저와 아내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화로 주변을 정리하고 그렇게 새벽이 다 되어서야 관리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캠핑장을 돌아다니며 청소하고 정리하고 점검해야 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여보, 요즘 힘든 것 같아요. 아내가 밤에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잔잔했지만 점점 거세졌습니다. 거센 바람과 함께 빗줄기가 사방으로 휘몰아쳤습니다. 새벽 4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사장님, 여기 물이 차올라요. 순간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캠핑장 바닥 절반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배수로가 막혔고 빗물이 그대로 사이트로 흘러들었습니다. 텐트 바닥엔 이미 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화를 신은 채 배수로로 달려갔습니다. 나뭇잎과 흙이 엉켜 막힌 배수구를 손으로 퍼냈습니다. 빗물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퍼냈습니다. 물은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 팀이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환불해 주세요. 더는 못 있겠어요. 죄송하다는 말 밖에는 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꺼내 송금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전기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어디서 타는 듯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누전이었습니다. 급히 전기기사를 불렀습니다. 출장 수리비 150만 원 나옵니다. 그의 말과 함께 저는 견적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성수기인데 이러면 어떡하나?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는 멎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캠핑장을 찾는 손님은 점점 줄어들고 체력과 통장도 점점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1월 텔레비전 화면 속 활기찬 공항 풍경이 비쳤습니다. 해외여행 완전 정상화, 입국 절차 간소화, 항공사 프로모션 본물. 리포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예약 화면을 켰습니다. 1월 달력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2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빈칸을 짚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달 예약이 10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문의 전화가 하루 종일 한 통도 없었습니다. 예전엔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는데 이제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우편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청구서 왔어요. 봉투 몇 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보험료, 단말기 수수료 모두 합쳐 190만 원. 거기에 통신비, 세금, 소모품비까지 더하니 한 달 고정 지출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매출을 입력했습니다. 이번 달 매출 45만 원. 빼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마이너스 455만 원.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러다 통장 다 비겠어요. 저는 계산기를 덮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동네 도로변에 새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랜드 오픈, 최신 시설, 아이 놀이터. 제가 갖지 못한 것들을 전부 갖춘 캠핑장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지나가며 창밖을 봤습니다.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했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얀 글램핑 텐트들이 줄지어 반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달그림 캠핑파크.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판의 페인트는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장부를 펼쳤습니다. 연필을 쥐고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1월 적자 480만 원, 2월 적자 510만 원, 3월 아직 보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250만 원의 적자였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개업할 때 1억이었던 예비비가 이제 3천만 원 남짓. 이 속도면 반년 안에 바닥이었습니다. 장부를 덮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버티면 다시 올라갈까? 아니면 더 가라앉을까? 이대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팔아야 하나? 그런데 이걸 누가 사겠지? 그때 아내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안 주무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잠이 안 와요. 아내는 조용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건가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수지 위로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만 더 버티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손님은 계속 줄어드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저는 관리동에 홀로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빨간 글씨로 적힌 적자 금액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창밖은 칠흑 같았습니다. 캠핑장 어디에도 불빛이 없었습니다. 관리동에 불빛만 홀로 켜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불은 더 오래 켜져 있었습니다. 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스위치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반겼습니다. 몇 년 전 이 부지를 소개해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매각 알아봐 주세요. 중개인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희망 가격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 8억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투자자가 제시했던 금액.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욕심 때문에 그때 팔지 않았습니다. 5억이면 좋겠네요. 중개인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캠핑장 매물 많아요. 솔직히 3억에도 나가기 힘듭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억 정도면 혹시 연락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의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연락 오면 바로 드릴게요. 그는 수첩에 메모를 남기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없었습니다. 2달째가 되었을 때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수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사장님, 요즘 캠핑장 매물이 너무 많아요. 거의 발길이 끊겼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이 그렇게 무거운 물건이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뒤 근처 슈퍼에 들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쪽 골짜기 캠핑장 아세요? 한때 20억까지 갔다던데 요즘은 7억에도 안 나간대요. 저는 라면 봉지를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다 그래요. 대박 났다고 뛰어들었다가 지금은 다 팔려고 난리예요. 그 말을 들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캠핑장 앞 도로가 보였습니다. 매각합니다. 연락 주세요. 빨간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었습니다. 달그림 캠핑파크로 돌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려 저수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물결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8억 제안을 거절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명함을 내밀던 투자자의 얼굴, 계약서 초안을 돌려줬던 제 손, 지금이 최고점일 수도 있다던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박은 잠깐이었습니다. 코로나 특수는 한순간에 지나갔고 남은 건 찾는 사람 없는 시설뿐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그대로였고 들어오는 돈은 없었습니다. 물결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이 저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거기 달그림 캠핑파크 맞으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반가운 듯 밝아졌습니다. 저희 작년에 아버지랑 같이 갔던 가족이에요. 이번 주말에 자리 있나요? 네, 자리 있습니다. 온통 하얀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텅 비어있던 칸 하나에 오랜만에 예약 표시를 그었습니다. 주말 캠핑장 입구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와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 그들이 차에서 내리자 아이가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역시 여기는 그대로네요. 여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이트로 안내했습니다. 텐트가 세워지고 짐이 풀리고 캠핑장은 오랜만에 살아있는 숨결을 되찾았습니다. 해가 지고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불꽃이 타닥거리며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불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하늘을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 말 맞네요. 여기 별이 진짜 많아. 그렇지. 할아버지가 그랬잖아. 여기 별이 제일 많다고. 아이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여행 오신 곳이 여기였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기가 흔들리고 불꽃이 더 붉게 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작을 가져다 건넸습니다. 아이 엄마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좋은 추억 남겼어요. 아버님도 여기서 행복해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다음 날 관리동 앞에 섰습니다. 달그림 캠핑파크 간판이 보였습니다. 퇴직금을 쥐고 대박을 꿈꿨습니다. 8억의 제안을 거절하며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은 건 적자와 텅 빈 캠핑장뿐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곳이 마지막 여행이었고 가족이 추억이었고 별이 가장 많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부를 덮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혹시 캠핑장을 꿈꾸는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요. 첫째, 현금 흐름은 생명줄입니다. 손님이 없어도 전기요금, 보험료, 세금은 멈추지 않습니다. 버티는 건 매출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고정비를 줄이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생존입니다. 둘째, 인수 제한은 운이 아니라 옵션입니다. 누군가가 사겠다고 할 때 그건 당신이 잘했다는 신호이자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은 버티기가 됩니다. 셋째, 확장은 매출이 아니라 리스크를 키웁니다. 사이트를 늘리는 대신 불편함을 줄이세요. 캠핑장은 많이 받는 곳보다 다시 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리뷰는 떠난 뒤가 아니라 현장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체크아웃 직전 직접 얼굴 보고 물어보세요. 불편한 점 없으셨나요? 그 한마디가 별 5개보다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다섯째, 성수기의 잉여금은 비수기의 준비금입니다. 한철 장사로 버는 돈은 축적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6개월 버틸 현금이 없다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이 저수지를 바라봅니다. 예전엔 이곳이 제 실패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이름을 새긴 한 편의 교과서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깨달음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